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타로마스터 신종민입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자주 좀 영상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강의 일정과 요즘에 제가 좀 책을 좀 써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원고 마감 일정이 막 겹쳐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자주 올릴게요. 예. 이러고 또 잘 안 올리면은. 예. 자, 오늘 우리 뭐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제 요청이 많았어요. 요청이 많아서 이제 이 카드들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별 카드들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들은 아마 자료도 있고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강의에서 해결을 하고요. 좀 이렇게 카드들을 연동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연동해서 이걸 어떻게 풀이하면 더 좋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수비학도 좀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좀 첨가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뭐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요, 저는 4번 황제 카드를 떠올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카드가 4번 황제 카드예요. 자, 우리가 4번 황제 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역사성도 공부를 하고 이미지도 공부를 하고 숫자도 공부를 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번 황제 카드를 현실적인 물음에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대체 이 숫자 4번의 황제 카드와 다른 카드와의 연동성은 좀 어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마이너 카드들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이너 카드를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이너 카드의 궁극적인 원소들에 대한 숫자의 배열은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메이저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번 황제 카드를 4군데로 찢어라.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숫자 4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라고 제가 물음을 던지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밖에. 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는 4가지밖에 없거든요. 어떤 거? 물적인 사, 불적인 사, 흙적인 사, 공기적인 사. 이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에도 4가지밖에 없고 답을 하는 방식에도 4가지밖에 없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뭐야?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양인 아니면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 아니면 소음인이야. 그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다 합치면 뭐야? 온 인류가 되는 거야. 온 인류. 그렇지 않나요? 간단해요. 그러면 숫자 4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야 라고 하면 큰 범주로 나누면은 물적인 사가 있고 불적인 사가 있고 흙적인 사가 있고 공기적인 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정되죠? 그럼 이 4가지를 각각 어떻게 묘사를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마이너 카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이 4가지를 다 합친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하면은 이 4가지의 연동성들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바로 4번 황제 카드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카드를 빼고 이 숫자 각각 4가지로 나와 있는 4원소의 숫자 4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 바로 황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제 카드는요, 이 의미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공부했지만 몇 번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13번과 연결이 돼 있어야지 돼요. 13번과.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이 4번 황제는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반란을 통해서. 뭐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지고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황제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셨는데,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이걸 왜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황제의 모습으로 물질 세상에 수장을 그렸을까? 이 느낌을 조금 가지셔야지 돼요. 이 느낌을.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뜻이에요. 물질 세상의 속세의 권력은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존속된 왕조가 있었나 그러면은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조선왕조 500년도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우리가 좀 역사가 좀 길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역사들이나 뭐
뭐 잘 알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로 인정이 되는 신라의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건 뭐 천년고도, 천년역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전 인류에서 존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러니까 결국 이때까지 우리 인류가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왕조를 기록한 것들은 2000년 정도란 말이에요. 2000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즉 인류가 끌고 왔던, 즉 인간의 권력이 끌고 왔던 역사는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즉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지창조를 한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에서 권력을 잡았던 속세의 수장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이 권자의 자리가 그냥 찰나인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물질 세상의 권력은 계속해서 바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 이게 지금 던져진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세상의 수장인 황제가 있는 자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삭막하고 전투복 입고 있고 눈치 보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리를 언제든지 노릴 수 있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게 묘사가 됐더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거를 사했다 부여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선 것들 영상 살펴보시면요. 전체적인 것들을 수비학적으로 풀어낸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사는 뭐냐면 그 자체로 사원소란 말이에요. 사원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동양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가 오행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목, 화, 토, 금, 수, 오행구조라고 했어요. 근데 서양은 4가지, 물, 불, 흙, 공기, 4원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마 강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서양 역사는 이 4개로 끝내느냐?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원소, 제5원소를 찾아내는 게 서양 역학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 숫자 4가 배열된 이 4원소 구조의 이 상황은요. 속세의 상황이 맞긴 맞지만 아직 완성된 세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세상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숫자 4에 속세의 주군인, 황제를 배치해서 약간 이런 이미지로 묘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결국은 4번 황제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걸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요. 각각 4원소와의 연결 과정을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4원소 할 때 이런 얘기 있다면, 자, 여러분 보시는 게 지금 4원소의 체계인데 황제 카드 있잖아요. 황제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한단 말이야. 역사적인 이유, 역사적 배경, 철학적 배경, 수비학적 배경, 타로 카드의 이미지적인 느낌, 이걸로 우리 충분히 황제 카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데 황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좀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4개의 원소 체계의 마이너 카드 4번을 봐야지 돼요. 마이너 카드 4번. 자, 이거는요. 다시 여러 가지의 수비학적 연결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구조. 자,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선 간단하게 숫자 4번에 대한 수비학적 구조를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황제를 갖다 놓고요. 우리 완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완드를 가지고. 자, 완드만 가지고 보면 이제 완드 1, 완드 2, 완드 3서부터 완드 2, 이제 10번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 4번 황제 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완드 에이스는 어때요? 완드 에이스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죠. 1번이니까 시작이에요. 1이니까 시작. 자, 이것만 살펴봅니다. 이 카드 안에 있는 뭐 아주 세세한 해석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완드 에이스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시작한 거야, 내가 뭐 한번 해볼 거야 하고 나오는 거야. 이거 이제 황제 카드 4번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게 완드 에이스예요. 완드 에이스. 그럼 완드 2번은 뭐냐면은 이 1이 2개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를 형성시키는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고 에이스에서. 근데 그거는 뭐야?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확장을. 근데 확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는 카드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카드가 완드 2번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그 완드 2번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정계 입문했어. 완드 에이스에서. 정계 입문했어. 아,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잘 해봐야지라고 청운의 꿈을 가지고 정계 입문했다. 그게 완드 에이스라고 그러면요.
이 완드 2번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조금씩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세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계 갓 입문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해 초선 의원들이 있죠.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서 모두하고 뭐 소장파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세력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더 꿈을 꾸기 위해서 2번에서 다음 3번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3번의 완드 3번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 우리가 세력을 모아서 소장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나갔는데 아직 힘이 부족해. 그런데 말이야 이걸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파 모임들을 이끌어줄 좀 더 경륜이 있는 지명도도 있고 연륜도 있는 그런 사람을 한 명 모시고 와야지 돼.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뭔가 나가보는 게 좋아. 이런 모습, 즉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꿈을. 큰 꿈을 가지게 되는 카드가 결국은 완드 3번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연합체계에서 불안한 연합체계에서 좀 더 큰 꿈을 가지기 위한 즉 나라를 내가 한번 다스려 볼게 라는 큰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 하나를 가져와서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완드 3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 내가 왕이 돼볼 거야.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그 데려온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도모하는 거죠. 그 반란은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성공하죠. 성공해서 완드 4번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완드 4번의 모습으로. 이 완드 4번의 모습은 반란에서 성공한 모습이에요. 즉 이 4번은 황제 카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에서 성공해서 뭘 하고 있는 모습이냐면은 연회를 베푸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들 수고 많았소.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전우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동지들이 힘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리고 이 반란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해서 다 같이 연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 연회를 즐기고 있는 모습에서는 좀 더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이 서로 오가고 있죠. 이 비수를 꽂는 이 서로의 말들, 즉 우리가 공공의 적, 공공의 목표를 가졌을 때는 하나의 팀이 돼요. 원팀이 되는 거죠. 원팀이 되는데 목적을 이루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즉 이 목적에 대한 공과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으로 나가는 게 완드 5번은 바로 이 반란에 성공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논공 행상을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러는 거죠. 내가 1등 공신이야? 내가 1등 공신이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1등 공신이지? 라고 서로 세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숫자 5의 의미, 제휴연합동맹 이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제휴연합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내분 같은 거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번 황제 카드 입장에서 이 카드를 살펴보면 완드 5번은 논공행상이에요. 서로가 내가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뭐로 6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6번. 자, 5번과 6번의 제휴연합동맹의 차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5번은 수직적 관계라고 했죠. 필요에 의한 제휴연합동맹이기 때문에 갈등 구조를 야기시킨다고 그랬고 6번은 수평적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수평적 연합이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5번에서 있었던 공신들 간의 세력 다툼이 6번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뜻을 해요.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황제 입장에서 보면요. 황제권과 귀족의 권력들이 각각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 이거를 세력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력균형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6번이에요. 그래서 6번은 굉장히 팀워크가 좋은 카드예요. 자, 이거 계속 황제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은 황제의 눈으로요. 그리고 세력을 딱 균형을 하니까 세력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황제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항상 역사 속은 똑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일어났던 내정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전쟁이에요. 왜? 국내에 있었던 불만 세력들 이런 것들 잔존하는 세력들을 전부 다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7번. 이게 바로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전쟁의 명운이 뭐야? 황제의 전체적인 권력 유지의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번은 전쟁이에요. 그럼 7번 다음에 뭐예요? 이 8번은 전쟁이 막바지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번의 모습은요, 이 마지막 창을 던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 모습을. 결국은 8번에서 뭡니까? 쭉 와서 전쟁 막바지에 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 막바지. 그리고 나서 9번은 뭐냐? 9번. 이제 이 던져진 창이 전부 다 차분히 쌓여서 성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성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즉 여기까지 이야기되는 거는요, 1번에서 뭐야? 내가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을 해서 세력을 넓히고 좀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셔왔고 권력을 잡았고 논공행상이 5번에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평정해서 외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막바지를 지나서 나의 제국을 튼튼하게 건설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게 수비학적 배열의 문제예요. 이건 황제 카드 4번의 입장에서 본 거죠. 여러분 가끔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1번 카드는 각각 4원소 에이스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2번 여사제 카드는요, 전부 다 마이너 카드 2번과 연결이 돼야 되고, 맞아요. 3번 여황제 카드는 마이너 카드 3번들과 다 연결이 돼야지 돼요. 이 안에서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럼 10번과 연결이 됩니까? 운명의 수레바퀴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10번은 운명의 수레바퀴인 10번 카드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0,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 카드 10의 의미는 9에서 멈춰라예요. 원소들을요. 9에서 멈춰라. 자,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10은 뭐야? 멈추지 않고, 멈춰야지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 다음을 진행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10번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마이너 카드 10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기억하셔야지 돼요. 즉 여기서 완드 10번의 모습은 이 모습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9번에서 멈췄어야지 돼. 이제 너의 제국을 안전하게 다스렸으니까 여기서 멈췄어야지 되는데 멈추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또 가! 또 나가. 야, 그 다음 나라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멈추라는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어떤 의미?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뭐예요? 4번에 딱딱한 의자, 삭막한 세상, 눈치 보는 거,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비학적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카드의 입장에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요.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자, 이것만 있겠습니까? 컵의 원소를 가지고도 뚝 할 수 있겠죠. 펜타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 4개의 원소를 4번과 연결시키면 그래요. 일단 완드 4번은 뭐겠어요? 황제 카드가 반란에 성공해서 연애를 베푸는 모습이 거죠. 그러니까 완드 4번에 행위적인 물음, 즉 불적인 물음, 행위적인 물음, 행동적인 물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완드 4번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완드 4번으로. 행위적으로 뭐야?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는 반란에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황제가 편안하게 있어야 할 황제가 편안하게 안 있고 석좌에 앉아서 전투복을 입고 언제든지 뛰어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카드의 마음은 어떠냐? 컵은 어떠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컵은 뭐예요? 지금 컵 4번의 모습인 거예요. 황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뭐야? 못하는 것들이 있어. 황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황제가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 모습은 뭐야? 지금 컵 4에다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황제 카드 4번 뒤로 보이는 실개척 같은 물이 있죠.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 할 때 그래서 깜짝 놀랐었다고. 예전에 어느 분이요 10년 공부한 분인데 이 물을 오늘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 이 물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의미가 없으면 이걸 뭐하러 그려놔. 자, 물의 원소가 4번 황제 카드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뭐야?
마치 10년 공부한 사람도 언뜻 보면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묘사한 거예요. 이거는요, 감정적으로 가장의 무게, 대표의 무게, 황제의 무게를 이야기해요. 내가 황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들.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컵적인 요소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검사는 뭐겠어요? 검사는. 내가 황제를 여러분들과 다 이렇게 전우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권력을 잡았거든. 분명히 우리 전부 다 같이 한쪽 방향으로 칼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서 내가 수장에 딱 오르고 났더니 이 전부 다 귀족들이 뭐예요? 딱 칼을 이렇게 겨눴던 칼을 돌려서 나를 향해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스탠딩 글라스처럼 뭐야?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내가 지닌 권력, 내가 쥐고 있는 권력은 검 한 자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뭐야? 검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죠. 나를 향하고. 이게 물질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물질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싫으면 내어주면 되잖아. 내어주고 싶어요, 안 싶어? 안 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타클 4의 모습이 나는 거예요. 모든 걸 꽉 쥐고 있는 펜타클 4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즉, 이 4원소, 그 마이너 카드 4가지의 원소들을 전부 다 집합을 하잖아요. 다 집합해서 하나의 카드로 표현해라. 그러면 뭐예요? 4번 황제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에 성공하면 누가 돼요?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된 다음에 뭐야? 황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야? 계속되는 반란을 잠재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반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간단한 거예요. 13번 데스예요. 13번 데스예요. 자,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만약에 이 완드 그 황제 카드 4번을 가지고 좀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질문 속으로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질문이 왔는데 연애 질문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질문이 말이에요. 검적인 질문이면 뭐라고 대답해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원소로 대답을 하면 되지만은요. 이미지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복잡하게 이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복잡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마이너 카드 4개 있죠. 이 4개의 조합으로 다 이루어져요. 조합으로.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연애에 있어서 4번 황제 카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이라면 4번 황제 카드는 매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아마 묘사가 될 겁니다. 의무감도 있고 황제의 권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매우 즐겁고 유쾌한 카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컵 4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완드 4번과 컵 4번의 조합이 왔다. 그건 뭐냐면요. 연애로 따지면 이거예요. 행위는 됐어. 완전 굉장히 섹슈얼한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섹슈얼한 행위는 진행이 됐어. 이미 진행이 됐어. 근데 컵 4는 뭐야? 여기에 더 이상 흥미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연애 관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카드는 4번 황제 카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완드 4번을 통해서 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컵 4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입니까? 뭐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왠지 이 느낌이 이래요. 느낌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펜타클 4와 검사를 합친다. 그런 심리를 한번 찾아봐요. 펜타클 4번과 검사의 심리를. 펜타클 4는 뭐야? 꽉 쥐고 있잖아요. 검사는 뭐야? 적이 생긴 거잖아. 나를 향한 적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죠. 힘들지만 뭐야? 펜타클 4, 가지고 있는 4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뭐야? 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적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감시해야 되죠. 계속 감시해야 돼. 뭐 때문에? 펜타클 4번 때문에. 펜타클 4번 때문에. 이 흑적인 4번 때문에 적들을 계속 감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 카드가 뭐예요? 눈치 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검 4번과 예를 들어서 완드 4번이 있다면요. 행위적으로는 완성을 했단 말이야. 행위적으로는. 행위적인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그 완성이 뭐야? 계속해서 뭐야? 누군가와 경쟁 관계에 있고 누군가를 압도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고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뭐야? 비수를 겨누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4번 황제 카드의 모습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컵 4와 검사가 있다면요. 컵 4와 검사가 있다면 컵 4는 뭐예요? 마음이 슬프죠. 마음이 슬프단 말이야. 검 4는요. 이미 뭐야? 함께 했던 동지들이 나한테 칼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카드, 물질적 권력의 모습에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타로 카드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컵사와 검사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부질없다. 아무리 권력 쥐어봐야 이거는 뭐야? 밖에서 보기에만 좋은 거야. 스탠딩 글라스처럼 보기에만 화려한 거야. 다 부질없어. 네가 정말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지 못해. 아무리 줘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것들이 뭐야? 컵사와 검사가 합쳐졌을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드 그 마이너 카드 4번으로 해당되는 4가지의 원소들이 있죠. 4가지의 원소들을 각각 2개씩 조합하면 6개가 나옵니다.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외에 세장적으로 조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4번 카드를 통한 심리 상태를 전부 다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카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로 뭘 가지겠어요? 계속되는 수비학적 연동 구조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4번 황제 카드를 공부한다라고 하잖아요. 4번 황제 카드를 공부하실 때는 이 마이너 카드들과 연동되는 거 있죠. 연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살펴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황제 카드를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 카드들이 나왔다는 거는요. 전부 다 마이너 카드들의 각 숫자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몇 번과 연결된다? 13번과 연결이 돼야지 되고요. 다시 뭐야? 전부 다 다음 파스인 5번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쉬고요. 그럼 이런 4번 황제 카드들이나 이런 마이너 카드들이 있죠. 마이너 카드들을 가지고 현장적인 질문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 질문과 조금 연동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